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의미에서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글로벌이요.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글로벌.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글로벌.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이제 세계 시민으로 가꾸기 위한 그 일환의 하나로 초등학교 교과서가 개편된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유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수학만 해도 그렇죠. 이전에 우리는 이를테면 1분은 몇 초입니까? 가 40초, 나 60초, 다 50초, 라 70초. 뭐죠? 정답 있죠? 60초. 이전에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요즘 수학은 그게 아니죠. 철학적 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1분은 50초일 수도 있는데 왜 60초여야 하는가? 답을 주죠. 그리고 사고할 수 있도록.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50은 1과 2와 5로 나뉘어지지만 60은 1, 2, 3, 4, 5, 6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시간은 많이 나누어 가지라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혀 이래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세대차가 느껴지죠. 그래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유머가 등장했는데 이 유머를 해보면 그분의 그 유머 지수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유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분의 유머가 교과서에 실릴 정도일까? 저분을 평생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또 저 저자 사인 한번 받아둘 수는 없을까? 이런 욕심이 생기더란 말이죠. 소개해드릴까요? 중년 가기를 들린 신사 한 분이 조기, 생선을 들고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불에다 비춰보고 냄새만 자꾸 맡으면서 살 생각을 안 하니까 주인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짜증을 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그러자 그 신사 하는 소리가 그래요. 지금 바다 소식을 묻고 있는데요. 응? 너무 엉뚱한 소리에 주인이 이거 진짜 웃기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인도 웃겼어요. 그래서 그 신사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자기도 바다 떠난 지가 오래돼서 바다 소식이 궁금하다는데요. 생선 오래됐다는 얘기를 이런 방법으로 소통할 줄 아는, 근데 제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 유머의 저자께서 지금 로하스에서 2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박수를 좀 칠 줄 알았는데, 소개해 주신 송기른 목사입니다. 앞에 이제 강의가 아주 차분하게 우리의 신체적인 것들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요즘 스트레스의 이 고백인데요. 흡혈귀는 마늘을 싫어한다죠. 난 즐거움이라는 꼬리가 달린 놈은 죄다 싫어요. 하고 싶던 일도 좋아하던 사람과의 만남도 일단 내가 접수하면 천근만근 무겁고 힘겨워지죠. 사실 나도 적당히 동행하면 유익한 존재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수위 조절을 못하잖아요. 승승장구하는 나도 맥을 못 출 때가 있어요. 취미 나부랭이들로 나를 훌훌 털어내기 때문이죠. 잠깐의 여유로 웃음과 생기를 되찾는 사람들, 호시탐탐 나를 몰아내려는 이들 때문에 요즘 살 맛이 안 난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마지막에 잠시 방황하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바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영상 하나 보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브레인 샤워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왜 웃는가 하면 남의 실수를 보면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심리 기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야, 나는 너같이 바보 같은 짓 안 하거든. 그래서 심리적 우월감으로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웃음의 심리학에 의하면. 근데 보세요.
그거 보여주자고 제가 이거 지금 영상 돌린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옛날 의과대학에서 일하고 근데 저도 이제 의과대학에 교목으로 7년간 근무를 했었으니까 이 의료 유머를 참 많이 아는 편인데 해부학 실습 시간에 이제 교수께서 이제 시체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해부학 실습 수업을 시작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환자의 똥구멍을 이렇게 찔렀어요. 찌르고는 자기 손을 이렇게 빤 거예요. 빨고는 너희들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좋은 의사 될 수 없다고. 누구부터 이걸 할 텐가. 다들 막 이러는데 한 녀석이 용기 있게 다가와가지고 탁 찔러요. 응? 그리고는 갖다 빱니다. 선생님이 귀싸대기를 한 대 쥐어박아. 야, 이 자식아. 너 제대로 관찰해. 그러고 하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래가지고 와 이러는데 그 교수님은 사실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서 빠는 것은 이걸 빨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빨았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보세요. 원숭이가 똥구멍을 찔렀어요. 그리고는 냄새가 어떤가 싶고 코에 갖다 대는 순간 냄새 놀래 자빠져요. 근데 여기 재미난 현상은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까지는 안 웃었거든요. 근데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걸 인지하고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확 웃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제가 이게 반복해서 돌렸어요. 그때 반복 학습 효과가 일어나면서 웃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죠.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우뇌를 써야 웃음이 터질 터인데 이걸 좌뇌로 전환을 시키죠. 좌뇌는 언어를 지배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뇌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애라면 좌뇌는 분석하는 데죠. 그러니까 왜 웃음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는가 하면 보는 순간 그걸 즐겨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뇌의 작동이 이렇게 시냅스에 변화가 오죠. 저거 어디서 구했을까? 저거 진짜까 저거? 우리 회사에 가서 저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웃음이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뇌를 써야 된다는 건데 우뇌를 쓰는 그 일 또는 웃음을 많이 쓰게 되면 우뇌가 발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일할 때 무엇보다 종업원들하고 관계든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뇌를 쓰는 사람은 관계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머가 단순히 남을 웃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게 관계 지수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면서 오늘은 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나 어떤 직장에서 앞에 뭐 한마디 하면 막 웃잖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썰렁 유머를 하는데도 많이 웃었다고 친구들이 자꾸 보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회사에서 일이에요. CEO께서 뭔가 재미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막 깔깔대고 웃는데 그날은 정말 재미난 얘기를 준비했어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까르르 웃었는데 한 녀석만 안 웃고 있었어요. 당황이 된 CEO가 기분도 좀 상했고 물어요. 야, 너 왜 안 웃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이랬어요. 저 내일 퇴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웃어줬던 거예요. 네? 관계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남녀의 유머 차이도 이해하게 되는데 남성들끼리 있으면 절대 잘 안 웃죠. 근데 여성들은 많이 웃죠. 이게 다 이제 남녀의 차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좀 몇 가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시대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트렌드가 뭐냐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하나로 좀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추월의 시대가 아니라 초월의 시대다 그러는데 소득 2만 불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하회에 자기 차 올리는 게 바빠요. 다시 말하면 트레일러건 승합차건 버스건 아니면 승용차건 차 올리기에 바쁩니다.
차 올리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차를 올리는 순간 딱 깨닫는 거 하나 있는데 나는 갇혔구나 이거예요. 엄싹달싹 못하죠. 고속도로에는 주행선과 추월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셋, 낙조가 얼굴을 싹 비춰오면서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도 우와 하고 즐길 여유가 없어요. 대형 사고 납니다. 악셀에다만 밟아야 돼요. 그래서 2만 불 소득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서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올레길입니다. 올레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거기다가 보세요. 해민 스님의 책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가 따져놓고 보면 그 책 내용도 꽤 괜찮은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카피 같은 책 제목이에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소득 2만 불이 됐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뭔가 하니 이겁니다. 추월에서 초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추월에서 초월로. 그걸 영성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고 진짜 건강은 바로 영성에서 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영상 하나로 이렇게 보여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추월에서 초월이라는 거는 허민하려고 하는 순간 속도로 승부를 걸지 않고 초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2만 불이 되면 성공시대가 아니라 성찰의 시대예요. 뒤늦게 웃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 정도 하죠 이제. 세이브.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시대에서 성찰의 시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CEO들께서는 이런 그 개념을 하나 가지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정말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 못한 채 산다면 그게 무슨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성공시대가 아닌 성찰의 시대를 살아야 되고 추월이 아닌 초월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런 때의 중요한 몇 가지 코드가 있는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붕어 풀빵. 근데 이런 거 가지고도 붕어 풀빵이라고 그러면 저 붕어 풀빵 파는 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 자존감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그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 근데 이 해물 철판구이를 파는데 이렇게 써두더란 말이죠.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어떻게 우리 회장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따진 거예요. 당연히. 이 보시오. 한 개 300원인데 어떻게 세 개에 1,000원을 받냐고 당신. 이치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해물 철판구이 그 CEO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님, 한 개 사 먹는 서민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념 있는 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무슨 감탄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정말 우리가 뭘 하든지 그렇게 개념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공시대가 아닌 성찰의 시대뿐만 아니라 추월이 아닌 초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거기다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정말 크리스마스가 재미있고 흥겨웠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수산물을 떼다가 추럭에 싣고 파는 분 계시잖아요. 갈치가 10,000원,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싱싱한 갈치. 이분이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였습니다. 응? 작은 거 하나라도 스토리텔링을 담아내는 것, 스토리가 있다는 거 참 중요하죠. 요즘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스펙이 아닌 스토리다. 근데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런 스토리가 있나? 근데 요즘은 실제 상호를 내거는데도 함흥냉면, 평양냉면 이런 식이 아니죠. 저는 진짜 좋았던 게 이런 냉면집이었어요. 앞에다 써붙이기를 이런 거 하나 써붙였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쫄면 안 됩니다. 냉면 됩니다.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를 던져주고 격려를 하고 같이 보듬고 이게 진짜 삶의 방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외면할 수 없겠죠. 응? 자, 거기다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뭘까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물론 여기에서 강의는 이 하이패밀리 대표로 이제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로 강의를 하는 거지만 또 숨길 수 없는 신분은 또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 와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는 늘 사과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목사라는 것도 소개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표절 문제로 너무 사회에 이렇게 아픔을 안긴 것에 속죄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십자가 때문이라는 생각을 늘 저는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당에 들어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경건해지죠. 캐톨릭 교도나 개신교도나 그렇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해지는데 문제는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갈 때가 있어. 나갈 때가 문제가 돼요. 교회 본질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말고 너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경건해라는 건데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이제 교회 본질인데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십자가를 등을 집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뒤에 있고 십자가를 배반해요. 이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철학이 하나 있다면 십자가를 떼야 된다. 이제는 저 십자가를 뒤에다 붙여야 돼요. 그 세상을 향해 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아마 세상은 더 밝아지지 않을까. 대신 왜 목사 한 사람만 보도록 시계 그 좋은 걸 뒤에다 크게 걸어놓는지 저는 시계를 앞에다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는 교인들이 없을 거예요. 목사 설교 언제 끝나나 이거 쳐다보느라고. 응? 이런 것을 우리는 뭘 하고 얘기하는가? 역발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발상이다. 정말 창조 경영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역발상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 않나. 근데 이 세 가지 행복 방정식을 꿰는 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를 오늘 좀 시간이 나는 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아시죠? 우리 이번에는 제가 그 직함을 다 몰라서 결국 가까이 가서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 이지영 대표이사님 흥부가 왜 형수한테 밥 주걱으로 기싸대기 얻어맞은지는 아신 거죠? 밥 달라고 갔다가 밥알 하나라도 붙여가지고 자식들 줄임배를 채우려고. 그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배는 고파온데 어디서 밥 냄새가 나니까 밥 냄새를 따라가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형수가 밥을 본다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형수님 엉덩이만 보름달처럼 빵빵해 보이고 자기가 왔는데도 아는 체를 안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 왔다는 거 알리려고 하는 찰나 형수님 허리곡선만 S라인으로 보이고 그래도 전혀 미동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흥부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말을 건넨 거였어요. 형수님 흥분돼요. 그러니까 형수가 당황이 돼서 밥주걱으로 기싸대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교수님은 조금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같은 얘기라도 형수님 흥분입니다 이 얘기하고 형수님 흥분돼요. 이 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거죠. 결국 뭐냐? 통하지 않으면 뭐 한다? 통한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여기는 악플통이죠. 한의학에서 하는 유명한 얘기는 이거 아니에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통증 없어요.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어요. 앞에 교수님께서 이제 참 건강 강의를 차분하게 잘 진행해 주셔서 저도 참 강의에 빨려 들었는데 거기에 결국 혈관이 막히는 것. 이게 우리한테 고통인 거고 그게 뚫려 이제 결국 우리가 사는 거라는 취지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신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면 정신 모든 것에 통하는 것이 이 원리는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조카입니다.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웠고 또 오른팔에는 링거 주사를 꼽아가지고 가족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지 엄마가 찾아갔더니 아이가 지 엄마를 겨우 알아보고는 이게 왼손을 오른손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왼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휘젓기 시작했어요. 지 엄마가 뭔가 얘가 할 말이 있어 그러나 보다 싶은 생각에 간호사에게 부탁해가지고 이게 포스트잇하고 펜을 왼손에 쥐어줬더니 애가 여기에다 써내려간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였습니다. 대화. 근데 지 엄마가 이 글씨를 못 알아봤어요. 뭘 다 하려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착각에. 그래서 아이가 답답해하면서 다시 왼손으로 또 한 번 써내려갔던 글씨가 또 이거였습니다. 대화. 그래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엔 대학생답게 녀석이 영어로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더 못 알아들어 봤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쓰라고 이랬더니 애가 끄적거렸던 글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확대를 해봅니다. 요거였어요. 항상 함께 있어줘요. 꼭. 지 엄마가 저 글씨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다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이 경각에 놓인 순간에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번 학기 학교 캠퍼스에 돌아갈 수라도 있을는지 가족의 품에 안기기라도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지는 않을는지 자신의 신분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한 그 상황에서 원했던 것 딱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런 나를 버리지 말고 항상 함께 있어 달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욕구라고 얘기하죠. 이 욕구. 이 욕구가 이해되고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 이 욕구가 무시당했을 때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하나 건네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가마솥을 하나 구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쌀이 없어서 밥을 못 지었어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표 쌀을 구해다가 열심히 밥을 지어가지고 뜸들이고 있는 사이에 불행하게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결국 최규하 대통령이 밥솥 뚜껑 열겠다고 솥뚜껑에 손댔다가 손만 대고 막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응? 결국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잘 지어진 밥 가족들 친척들 다 데려다가 이제 잔치하고 잔치 끝나갈 무렵에 노태우 대통령이 와서 누룽지 긁어먹고 잔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뭐 없나 싶어서 솥단지 긁어대다가 솥단지 구멍만 내고 IMF 엿장수한테 팔아먹어버렸대요. 응? 결국 김대중 선생님이 이제 결국 이 뭐 금부치 모으자 뭐 돌반지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미국 건너가서 카드 긁어가지고 이렇게 전기밥솥을 하나 새로 사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응?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110볼트를 220볼트에 꼽아버렸습니다. 전기밥솥을 태워버렸어요. 응?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코드가 안 맞네. 그래서 MB 보고 밥솥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MB는 장작더미 올려놓고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 모든 백성들은 누구하고 소통하기를 원해요. 소통이 안 되면 그 답답함을 이런 풍요와 은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털어내놓죠. 이게 백성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계층, 어느 사회나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따위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옛날 부산 시청 자리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 해안지방의 속설 하나를 마케팅에 응용을 했습니다. 개업하는 집에서 빨간 속옷을 사 입으면 행운이 따른다. 그렇게 해서 7억 원어치 매상을 올렸대요. 그럼 좋은 생산자는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소비자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선생은 누구하고 소통할 줄 아는가 하면요. 학생하고 소통할 줄 알아요. 그러면 너무 인상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제주도에 일기는 갔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는 정원 박람회 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1950m. 1950m. 옆에 윤정아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다. 1950m. 잘 모르시겠다. 잘 모르겠대.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전부 선생님들의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가르칠 때 이런 학습 방법을 택해서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구경 오십시오. 그래서 1950m란다. 네, 한 번 구경 오십시오. 그래서 1950m란다. 이렇게 아마 학습을 시켰다면 잊어버릴 리가 절대 없죠. 근데 지금 두 분만 아시고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의 impossible. 이 불가능을 어포스트로피 하나 하면 I'm possible이 된다. 영어를 안 써야 되는데. 그러나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지만 한국 사람처럼 외국어를 다양하게 빈번하게 자주 쓰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핸들 이빠이 꺾어. 그래서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아버지는 누구하고 소통할 줄 아는가 하면요. 자식하고 소통할 줄 알아요. 근데 요새 아버지들 이제 사는 꼴이 좀 너무 험하잖아요. 야, 이 자식아. 애비는 어떻게 컸는 줄 알아, 임마? 야, 학원을 다녔냐, 과외를 받아봤냐, 이 자식아. 야, 임마. 공부방 있었냐, 책상 있었냐, 이 자식아. 백 깔고 애비는 이 자식아. 그래도 이만큼 했어, 이 자식아. 애비가 너 같았으면 벌써 사법시험 패스겠다, 이 자식아.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아니, 많이 한 소리일 수 있죠. 그리고 애한테 건강 협박을 했더니 너 이번에도 성경 못 읽으면 내 자식도 아니야, 이 자식아. 알았어? 마지막 기회야, 이거 너. 그리고 시험을 치고 돌아오면서 야, 성적 어떻게 됐어? 내 아들이 지혜비를 뻔히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소통, 호통, 고통.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호통을 치게 되고 호통을 치게 되는 순간 스트레스는 내가 받고 돌아오는 건 고통이에요. 소통이 되면 행복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유통기간 없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부 사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늘 가족 문제, 부부 문제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 법정에서 이제 협의든 합의든 이제 판사가 어쩔 수 없이 가사 조정을 시도해 보다가 안 되니까 땅 치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부부가 하는 첫 마디가 뭐일 것 같아요? 네? 그래, 썩은이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잘 먹고 잘 자라라 인간아. 응? 악담할까요? 헤어지는 순간에? 거의 안 해요. 그렇다고 무슨 덕담하고 갈까요? 여보 미안해.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건요. 나오면서 이런데요. 응? 당신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었죠?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었냐. 참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 통이라는 것을 이제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다. 조직 사회가 이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또 아니면 조직의 이제 순환을 위해서 이런 얘기로만 접근하는데 사실 통이 행복이다라는 건데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이런 특명을 내리죠. 통하라. 특히 젊은 세대에게 뻔하게 하라면서 이 통해야 할 것을 주문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일이에요. 원장 수녀님이 장미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만 보면 자신의 그 수녀원 뜰에다 옮겨 신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웠던 원장 수녀님은 순례객들이 오면 항상 순례객들에게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미꽃 정원 좀 구경하고 가실래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순례객들은 저들의 이야기만 바빠요.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떠납니다. 그때마다 원장 수녀의 원망이 켜켜이 쌓여요. 왜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각박하게 사나? 왜 이렇게 여유가 없나? 왜 저렇게 정서가 메말랐나? 이러던 어느 날 원장 수녀이 바깥에 외출을 하게 되고 견습 수녀가 안내를 맡게 되는데 견습 수녀가 안내를 맡은 날 순례객들은 그 뜰을 떠나질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견습순에 안내하는 멘트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신 VIP들에게 장미 가족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쁘시겠지만 얼굴 좀 비춰주고 갈 수 있나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소통의 제1 원리는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제가 그냥 꺼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중앙대학교 국문학과 박사과정 수업 시간에 있었던 얘기인데 청자 중심으로 얘기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수님 흥분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수님 흥분돼요. 이러면 오해받게 돼 있다. 이거. 그래서 청자 중심이냐 화자 중심이냐는 건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받았던 가장 큰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다 바뀌었지만 이 앰뷸런스 카, 이 응급차가 앰뷸런스라는 영어 스펠은 옆구리에다 제대로 쓰고 다녀요. 근데 프론트 범퍼에는 글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아시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처음에는 진짜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프린팅을 했나 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앞선 차량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미러라고 그러는데 릴미러죠. 그러니까 하여튼 백미러를 통해 뒤에 사물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는 틀렸지만 앞선 차량을 위해서 글자를 뒤집어 놓을 줄 아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 중심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소통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아주 위대한 소통자라는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것은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읽었어요. 막 무슨 일로 이게 불만이 쌓이는 것 같으면 나서서 변명하고 방어 안 했거든요. 항상 그분의 연설을 이랬어요. 여러분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동질감을 확보했어요. 그 마음을 들어준 거였거든요. 오늘 사회를 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제 그 중앙일보 칼럼을 놓고 이게 상당히 묵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그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따져놓고 보면 그들의 입장에 가서면 모든 편견을 불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76학번이니까 이제 저도 5학년 중반을 이제 넘어섰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CEO들께서도 이제 되게 저와 같은 비슷한 시대를 이제 산 분들이라 이제 생각해서 다 형님들이고 또 비슷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우님도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왜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발 한다고 이제 가서 들어가면 이렇게 머리를 그러니까 헤어컷을 하고 이렇게 반쯤 이렇게 눕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두꺼운 가죽 혁띠 같은 데다 칼을 이제 싹싹 갈죠. 소름 끼쳐.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그 피부 출혈이 없도록 또 이제 어떻습니까? 수건을 이렇게 갖다가 얼굴에다 이렇게 올리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귀도 후벼주고 왜 그랬는지 참 이게 그때 위생시설도 엉망이었을 텐데 그런 서비스를 했는지 그래놓고 또 손톱까지 깎아주고 막 이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서비스를 이제 더 잘하겠다고 수건이 식어가니까 이제 다시 수건을 갈아주는데 그 면도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뜨거운 것을 갖다 이렇게 올려버렸던지 중년 신사가 용수철 튕겨오듯이 튕겨오른 거예요. 거울을 보는 순간 얼굴은 빨갛게 익었지 피부는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이게 뭐야? 사람 잡으면 뭐 작정을 했어 임마? 왜 이랬어? 왜 이랬냐고 자식아? 얘기 좀 해봐. 왜 이랬어 너? 근데 면도사가 벌벌 떨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들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 이 자식도 살려고 한 짓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어? 이게 관점을 바꾸면요. 이해 못할 대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내비도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내비도. 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근데 어른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은 늘 화자 중심으로 모든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KBS 아침마당에 그 고정 패널로 일할 때인데 진짜 말 잘하는 건 이금희 씨인데 공감을 잘하니까 에? 저는 그렇게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자기 마음처럼 만드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청각 장애인 발레리나였습니다. 근데 저 패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도 해내지 못할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그랬더니 이금희 씨가 당황이 돼가지고 그 말 좀 쓰지 마세요.
제가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해요.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면 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인데 건강한 그러면 저기는 병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게스트 우리가 호스트니까 뭐라고 칭했어야 되는가 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비장애인인 우리로서는 그분 중심으로 해서 비장애인인 우리로서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보세요. 제가 잠깐 이렇게 뭐 메모를 한다고 사거리 교차로에 서가지고 잠깐 실수를 했어요. 발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앞에 차를 쿵 이렇게 박았어요. 그 앞에 분이 조용히 있다가 난데없는 이게 그걸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근데 대개 이럴 때 이제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굴 할 정도로 이제 미안하다고 막 이러죠. 그럼 돌아오는 답이 딱 뭔가 하니, 왜 미안할 짓을 했어, 이 자식아? 이거거든요. 절대 그분 기분 안 풀려요. 근데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딱 요거죠. 많이 놀라셨죠. 놀란 놈 보고 놀라셨죠. 그러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많이 놀라셨죠. 이게 무장해제 당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고칠 수 있지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면 차 좀 살펴보시죠. 사람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차도 문제가 있으면 꼭 제가 어떻게든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훑어보더니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니구나. 일단 기가 꺾였고 나하고 자기 범버를 발로 툭툭 차보더니 괜찮네. 에이씨 이러더니 내한테 에이씨가 아니라 속으로 에이씨 이러더니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보세요.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놓고도 아직 반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여기서 부정과 긍정이 나뉘는데 자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100마디보다 긍정적인 한마디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요거죠. 요분이 누군가 하니 이제 잭 웰치잖아요. GE의 이제 전 CEO. 근데 잭 웰치의 그 인생에서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이제 그분의 올라온 높이에 관심을 갖기 쉽죠. 우리 이만희 이사장님 같은 분을 뵈면 우리도 모르게 이사장님이 올라온 그 높이가 뭘까? 이사장님이 누리는 연봉, 지위, 사회적 특혜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올라온 높이가 아니라 헤쳐나온 깊이죠. 제 길재단에 이길재 총장님하고 이제 길 대학의 이제 교수들 그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뭘 제가 고민했냐면 이분이 재벌 상속녀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재단이라는 엄청난 재단의 총수가 되고 또 경원대학의 그 총장이 되고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연세 저 건강 비결은 뭘까? 요게 관심사가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섰을까? 그 깊이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깊이의 한 자락을 읽어냈는데 잘 모르겠어요만은 모든 닥터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청진기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환자가 돼 보면 환자 심정 아는 건데 이 대상포진 같은 거 이게 질병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히 몸서치게 막 놀라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닥터였던 이길재 총장께서는 그 차가운 그 청진기의 금속성 이것도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 그 청진기를 이게 가슴에 꽂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환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고 이어령 그 이제 중앙일보 고문께서 그런 이길재 총장에게 붙여준 별명 하나가 따뜻한 청진기였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들여다보든지 그 사람이 올라온 높이가 아니라 헤쳐나온 깊이를 들여다보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 잭 웰치를 조명하면 어린 시절이 불행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말 더듬이었습니다. 예? 말을 더듬을 때마다 엄마가 말버릇 고치겠다고 저 자식 좀 받쳐. 이러면 이 언어 장애는 강박증에서 오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렇게 애한테 지적을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로 이제 말을 더 더듬죠. 잘해보려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말을 더듬는 아들한테 오히려 엄마가 건넸던 말은 잭, 너 좋은 머리를 혀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야. 그 순간 남는 거는 잭에게 자기가 머리가 좋다라는 것이고 자기 말이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언어 장애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이죠. 그렇게 해서 학교 스포츠팀에 일합니다. 주장으로 일합니다. 리더십을 익힙니다. 그렇게 해서 지휘의 입사 원서를 내고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초고속 승진을 되풀이해서 CEO 자리를 꿰차고야 말죠. 어머니의 긍정의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일생을 바꿔놓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CEO가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긍정적인 언어를 쓰느냐가 그 집단의 프레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도 어떤 할 말이 있고 질병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오늘 뭐 박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이게 하이타이 앞에 거품 내는 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정의를 종종 내립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질병을 뭐라고 정의 내리는가? 건강이 바캉스를 떠난 상태.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건강이 바캉스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곧 돌아올 거기 때문에. 바캉스는 끝이 있거든요. 네? 돌아올 거다.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써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바카스 나는 이거 진짜 먹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아제약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여기 설명 때문에 종종 헷갈려서 그래요. 피로 회복하면 죽습니다. 피로는 해소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건 건강 회복인데 자꾸 우리는 피로 회복을 돈을 주고 합니다. 피로 회복하면 죽습니다. 건강 회복해야지. 피로 해소인데. 응? 너무 썰렁했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좋지 않냐. 플러스 파워 이런 겁니다. 플러스 파워.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내가 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몇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업무 환경이면 업무 환경, 자신의 꿈들을 새롭게 디자인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